반면에 어떤 웨이트가 똑같이 여기 11이라고 합시다. 근데 눈물은 안 흘리는데 갑자기 막 똥이 나올 것 같은 거야. 똥이 나올 것 같으면은 생각을 해보자 영화관에 가만히 있어도 되나? 안 되네. 영화관을 뛰쳐나와서 화장실에 가야 되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공학 에러입니다. 테슬라는 카메라를 가지고 FSD 즉 자율주행을 꼭 성공시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진짜 가능한 거야? 라고 의심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건 진짜 된다고 이렇게 믿고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많은 AI 개발자분들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카메라만을 가지고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기술적으로 어떤 부분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지 궁금하시다는 부분들이 많아서 오늘 영상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인공신경망 하면은 제일 많이 보는 모습이 바로 이거죠. 뭔가 이렇게 점점점점들이 있고 연결이 되어 있고 뭐 이게 뭔가 뭐 뇌의 안에 있는 뉴런의 구조와 닮았다느니 하는 이거를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신경 다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하나하나가 신경들이고 얘네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를 모사를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신경망,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경 하나를 보면, 뉴런을 하나를 보면은 이렇게 연결돼서 이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가장 간단하게 나타내는 게 어떤 특정한 이 점들에서 특정 신호들이 이렇게 가고, 우리 W 값이라고 하죠. 웨이트 그리고 바이어스 값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네들이 어떤 신호들이 쭉쭉쭉쭉 오면은 뭔가를 받아들여서 계산한 다음에 출력을 내주는 구조. 뉴런이 동작하는 정기적인 어떤 방식을 이렇게 모사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핵심이 있습니다. 사실 자율주행이 가능할 거냐 말 거냐는 요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제가 오늘 간략하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이걸 더 간단하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의 뉴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입력이 하나 있고 여기 입력 두 번째가 있고 입력 1과 2가 들어오면은 요거를 이제 가만히 생각해서 특정한 판단을 내린다라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 이 첫 번째 거는 눈물을 흘린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가 아파서 이제 화장실에 가야 된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눈물을 흘린다, 똥을 때린다. 어떤 신호가 올지 모르죠. 예를 들어 여기서 똥을 때린다가 0이면은 똥 때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린다의 신호가 제대로 1이라고 들어오면은 아,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토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하는 건데, 이걸 뭘 생각하느냐? 아, 영화관에서 그대로 영화를 보고 있어도 되느냐? 아니면은 화장실로 뛰쳐가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를 판단한다고 생각하면은 흔히 우리가 W라고 하잖아요. 웨이트 값. 요 파라미터 개수라는 게 이 웨이트 값을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 눈물을 흘린다라는 게 웨이트가 1이고 똥을 때린다는 게 웨이트가 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아무리 똥을 싸고 싶어도 0이기 때문에 아무런 정보가 안 들어가겠죠. 대신에 눈물을 흘린 경우는 살짝만 눈물 흘더라도 생각해 봤을 때 아, 눈물을 흘리는 상황이니까 지금 영화관에서 계속 영화를 봐야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웨이트가 똑같이 여기 11이라고 합시다. 근데 눈물은 안 흘리는데 갑자기 막 똥이 나올 것 같은 거야. 똥이 나올 것 같으면은 생각을 해보자 영화관에 가만히 있어도 되나? 안 되네. 영화관을 뛰쳐나와서 화장실에 가야 되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좀 지저분한 예를 들긴 했지만 어떤 걸 얘기하고 싶느냐,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에서 뭔가를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한다라는 요 기준이 있죠. 노란색. 요 기준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입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굉장히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입력 1이 어떨 때와 입력 2가 어떨 때, 예를 들어 입력 1이 0.5고 입력 2는 1이다 이런 특정한 입력이 들어왔을 때에 이걸 토대로 생각을 해서 영화관을 나가야 되느냐 안 나가야 되느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똥이 좀 마렵긴 하지만 0.2 수준밖에 안 된다. 그리고 눈물이 나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이 흘린다. 눈물도 뭐 1이 아니라 한 10씩 흘리면은 너무 많이 흘리니까 화장실에 가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러한 어떤 입력값이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특정한 생각에 의해서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잘 가냐 안 가냐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식으로 이 웨이트를 정하는 방식이 바로 AI에서 학습을 한다는 과정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은 두 개 입력을 예로 들어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여러 가지가 되고 결국 층층 여러 개로 바뀌게 된다면은 훨씬 더 많은 경우의 수를 다룰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뭐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거로 생성된 이렇게 예쁘신 분들, 이렇게 잘생긴 분들도 가상으로 생성된 거잖아요. 이런 것도 보면은 누군가가 잘생기거나 예쁘다고 하면은 우리가 추측될 수 있는 게 뭡니까? 저분들은 여자친구가 있을 거다, 남자친구가 있을 거다. 그래서 결론이 아, 말을 걸면 안 되겠구나, 내가 가서 번호를 따도 안 가르쳐 주겠구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 외모만을 보고 결정한다는 거죠. 너무 잘생겼는데 말도 못 걸겠다, 너무 예쁜데 번호 못 따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듯이 AI도 특정한 외모라는 입력이 들어왔다,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영어로만 말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입력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입력을 토대로 내가 저 사람한테 말을 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그렇죠. 보통 우리가 몸무게에 따라서 키도 대충 예측을 하잖아요. 옷 사입을 때도 그렇고 누구 선물해 줄 때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 사고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즉 경험적으로 이랬으면 어떻다라는 것들이 머릿속에 이제 계산이 되듯이 AI 모델을 만들어서 학습을 해서 웨이트를 정할 때에도 키가 이 정도면은 몸무게가 이 정도다, 약간 이런 것들을 추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학습해 놓으면은 적정한 수준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늘 보시는 이러한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에서 입력으로 된 것들이 어떻고 출력으로 된 것이 이렇게 되면은 중간에 뭐 뉴런을 추가해서 더 심층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양질의 데이터를 다양하게 학습을 시키다 보면은 요거를 판단할 수 있는 지경까지 온다는 겁니다. 이런 게 발전해서 뭐
트랜스포머 모델로 와가지고 더 나아가고 뭐 CNN 기반으로 비전을 인식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실제로 운전을 하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발생할 겁니까? 일단 각 나라의 뭐 신호 체계도 다를 거고 심지어 운전석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도 다를 거고 어떤 차량을 운전하느냐도 다를 거고 각각의 자동차들이 달려있는 센서들의 품질들도 다를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모든 게 다 똑같다고 쳐도 똑같은 운전자가 똑같은 길을 매번 똑같이 운전을 한다 하더라도 날씨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신호가 매번 바뀌어서 걸릴 때도 있고 사람이 지나가거나 개가 지나간다거나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 있잖아요. 이렇게 너무 많은 변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도대체 AI가 자율주행을 할 것이냐, 요게 바로 의문점이잖아요. 그런데 AI 모델을 실제로 학습을 하고 구축을 해보신 분들은 이게 AI로 가능할 거라고 보는 게 마치 다양한 데이터로 몸무게가 있으면 키를 추측을 하듯이 특정한 영상 상황이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었고 충분히 주행거리 수가 확보된 어떤 이미지 처리들이 확보가 된다면은 그걸 토대로 해서 각각의 뉴럴 네트워크의 그 웨이트 값을 잘 적용할 수가 있고 이게 인간이 결정을 내리는 상황, 즉 인간이 직접 운전을 해서 빨간불이면 서야겠네, 속도를 내야겠네, 점점 멈춰야겠네 이러한 것들을 판단하듯이 구축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뭔가 프로그래밍을 잘 해가지고 특정 상황에서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어떠한 양질의 정보를 가져와서 어떻게 학습을 해서 이러한 AI 뉴럴 네트워크를 잘 구성을 하고 요걸 토대로 해서 이미지를 빠르게 처리를 해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컴퓨팅 시스템을 만드느냐에 있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테슬라의 FSD는 상당히 다른 기업들보다 앞서 있다라는 게 사실 맞긴 하죠. 이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데이터를 잘 인식하는 방식에 대한 그러한 세만틱 세그멘테이션이나 다양한 알고리즘들에서도 중요하겠지만 그걸 토대로 AI가 학습을 해서 다양한 상황, 매번 바뀌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분기 구분 자체가 인간 이상으로 가능해진다면은 인간보다 세이프한 자율주행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마치 닥터 스트레인지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1400만 605분의 1의 확률로 여러 번 살면서 맨 마지막에 엔드게임에서는 야 지금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힌트를 줬잖아요. 저렇게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타노스를 물리칠 수 있는 이란 확률이 1400만 분의 1이다. 정말 낮은 확률이죠. 근데 직접 저렇게 다 살아보니까 저게 맞다라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충분한 데이터가 학습이 되고 판단이 되고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를 비롯한 다양한 자율주행에서도 이게 카메라를 통해 인식된 걸 토대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게 테슬라의 FSD 베타 마일 수를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누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38번의 크래시가 예방되었다야 하고 얘기하고 있죠. 베타 버전을 풀므로써 FSD가 이렇게 많은 수의 마일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이것도 예방하고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체 몇 마일입니까? 6억 마일쯤 되는데 6억 마일이라면은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억 킬로미터네요. 10억 킬로미터니까 10억 나누기 4만. 자, 10억 나누기 4만. 제가 4만을 한 이유는 지구 둘레가 4만 킬로미터거든요. 그러니까 2만 5천 번, 지구를 2만 5천 번 돌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감도 안 잡혀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테슬라 차량으로부터 이러한 데이터를 계속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보들이 계속 충분히 쌓이면은 이걸 토대로 AI 모델을, 즉 FSD를 계속 정교화할 수 있으니까 인간 수준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이 AI 모델에서도 데이터라는 것들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예를 들어 뭐 마술사가 있다고 하면은 마술사가 이 카드 맛을 막 보일 때 실제로 막 연습을 할 거잖아요.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눈속인가 손 움직임인가 이런 것들을 막 연습하는 과정, 그때 연습을 할 때의 시간이 또 필요할 거고, 그런 다음에 실제로 이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자기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부탁해갖고 야 한번 봐봐, 잘 되는지 봐봐봐 이렇게 검증한 단계도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모든 게 검증이 되면은 실제 나가가지고 무대에서 마술을 보이는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와 비슷하게 AI 모델을 구축할 때에도 세 가지 데이터가 쓰이거든요. 첫 번째는 트레이닝 데이터가 쓰인 거고, 훈련할 때 실제로 많은 양의 FSD 같은 자율주행 정보들, 그러한 도로 주행 정보들을 많이 갖고 와야 되잖아요. 이러한 실운전 데이터를 많이 가져오는 것들이 실제로 AI 모델을 트레이닝할 때 쓰는 훈련 데이터가 되겠죠. 요거는 뭐 제일 데이터가 많이 쓰이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분일 거고, 두 번째는 이거를 검증하기 위한 데이터가 마치 지인한테 야 내가 카드 맛을 해볼게, 이거 잘 되는지 봐봐봐 라고 검증하는 단계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어색하지 않냐, 뭔가 좀 고쳐야 될 거 없냐라는 거를 특별히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따로 두거든요. 그리고 이걸 검증해갖고 너무 오버피팅 되지 않았느냐, 아니면 하이퍼 파라미터 좀 조절해가지고 좀 더 AI 모델을 그럴싸하게 만드는 걸로 쓰이고요. 마지막으로 진짜 테스트 데이터는 요거는 실제로 학습하는 데이터, 주행 데이터를 쓰면 안 돼요. 이미 그 학습된 데이터를 써버리면 당연히 테스트 데이터로 합격이 되겠죠. 마치 벤치마크에 딱 맞는 모델로 그냥 AI 모델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말고 실제로 처음 보는, 이 마술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우와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새로운 데이터를 딱 써가지고 이 모델이 실제로 얼마나 잘 동작하느냐를 검증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AI 모델이 만들어지는데,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레이닝 데이터가 어마무시하게 확보가 많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정보들이 계속 쌓이고 있다 보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계속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다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메라만을 가지고
가지고도 지금 날씨가 어떻다느냐라는 것도 판단할 수가 있을 뿐더러 물체 각각의 세그먼트를 분리하는 것은 기본이고 여기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초당 수십 번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율주행은 무조건 되는 거냐라고 하면은 회의적인 시각에서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얘네들의 이미지 센서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시력이 나쁘면은 운전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위험성이 아무래도 높아지죠. 비 오는 날에 와이퍼가 제대로 동작 안 하면은 뭔가 잘 안 보여서 더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렇듯이 센서가 특정 조건에서 제대로 동작하지 않거나 아니면 레졸루션이 좀 낮아가지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카메라나 라이더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이 센서의 한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에서 이 민감도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은 아무리 AI 모델이 잘 구축이 된다 하더라도 입력된 데이터 자체가 이상해지니까 자율주행을 그대로 맡길 수는 없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여길래 테슬라는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소용을 해요. 도로 상황이나 교통 흐름, 주변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데이터 수집하고 처리를 하는 게 필요한 상황에서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거를 판정할 거냐라는 거를 스스로 판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접근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충분한 데이터가 쌓여 있지 않으면은 안 되니까 테슬라 자체적으로도 내부적인 시뮬레이션을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거기서 어떤 특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계속 검토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예측 불가능하게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온다거나 동물이 튀어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차가 막 뒤에 엉켜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 거냐 이런 것들을 충분한 데이터가 있어도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 발현이 되면은 AI 모델은 예기치 못한 동작을 이뤄낼 거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결국 고도화된다는 입장에서 마일이 충분하더라도 이거는 성공할 수 없을 거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 도조 슈퍼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해서 계속 학습을 하고 있는 거고 고해상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3.0에서 4.0으로 좀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잖아요. 이 자체 하드웨어를 설계해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하드웨어 구축이 필요한 게 이 결국 단시간에 들어오는 어떤 신호들을 빨리빨리 처리를 제대로 해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느리게 지연 시간이 있게 레이턴시가 생기게 되면은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겠죠. 그래서 차가 저렇게 갈 때에 사람을 구분하고 사람도 서로 다르면 색깔을 다르게 구분을 하죠.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서 저렇게 구분을 해서 자체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세싱을 거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아무래도 뭐 해킹이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취약성을 얻을 수가 있는데 외부 공격으로부터 자동차가 마음대로 움직인다거나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큐리티 부분은 좀 더 강화돼야 되고 결국 안정성과 한 번이라도 잘못되면 굉장히 우려를 표할 수 있는 부분이 됐고 굉장히 무서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까지 이르기까지에는 기술적으로 다양한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그리고 대책이 필요할 거고 합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FSD는 기술 자체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어렵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AI 모델에서 어떻게 추론을 하느냐 학습을 하느냐라는 부분들을 따라가 보면서 왜 FSD가 구현이 가능할까라는 부분,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 어떤 부분이 어렵냐는 것을 한번 간략하게 요약을 해봤는데요. 결국 기술적인 부분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은 이렇게 최근 소식보다는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릴까 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출시 이후 여론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과연 FSD 버전 12가 성공적으로 배포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구설수로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표하게 될 것인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여러분들께 소식을 알려드리고 있는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